예, 어서 오세요. 네. 예, 자, 오늘 저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은 이제 지수가 좀 빠졌죠. 뭐 큰 의미는 역시 없는데 지수가 조금 빠진 이유 설명을 좀 해드리고요. 설명을 별로 하고 싶진 않은데 이제 연말에 이제 항상 비관적이고 이제 부정적인 경제 전망과 또 이제 뭐 언제 또 큰 위기가 터진다, 각종 위기설들이 이제 돌기 때문에 지수가 떨어진 거에 대해서 원인을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제 저녁 방송 시작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저기 그 좀 투매가 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많이 빠져서 투매가 나온 건 아니고 기다리다가 조금 지친 사람들이 주식을 좀 던지는 그런 투매 현상이 좀 있어서 그것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왜냐면 제가 보기엔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일반인들이 보시기에는 이거 조정 오는 거 아니야? 또 이거 샀다가 물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만한 그런 차트들이 꽤 나왔더군요. 그래서 불안해하지 마시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시간회에서 그 이낙연 씨 테마주하고 한동훈 씨 테마주가 거래도 들어와서 급등을 많이 했거든요. 이낙연 씨는 이제 내년 초에 새해 신당 창당을 공식화하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질질 끌면서 버티던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가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퇴를 했는데 깔끔한 사퇴는 아니고 약간 조금 부족한 좀 그런 사퇴를 했기 때문에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한동훈 씨 이제 비대위원장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한동훈 씨 얘기가 이제 드디어 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해서 올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고 받아들이셔야 되는지 또 어떻게 대처를 하시면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지수 얘기는 최대한 짧게 할게요. 네. 길게 할 것도 없어요. 자, 보시면 어제 미국 증시는 잘 끝났어요. 여기 보시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제도 올랐고요. 다우 지수도 0.48% 상승했고 나스닥 지수도 0.7%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미국에서 이제 FOMC 회의가 열리거든요. 네, 12월 이제 FOMC 회의가 개최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금리를 동결할 겁니다. 금리를 동결할 건데 그 전에는 이제 미국에서 이 FOMC 금리 결정을 하는 이 FOMC 회의가 열리기 전에 항상 주식시장은 좀 급락을 하거나 좀 힘들었죠. 그리고 이거에 앞서서 이제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를 그 미국에서 발표를 하는데 이것 때문에도 좀 많이 힘들어했었어요. 근데 요번에 그 미국에서 발표한 CPI가 어제 발표했거든요. 근데 시장 예상보다 조금 높게 나왔어요. 근데도 증시는 하락하는 게 아니라 올라갔죠. 네. 이게 뭐 연준이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라면서요. 근데 이게 시장 예상보다도 조금 높게 아주 조금이긴 한데 아주 높게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올라갔다. 그전 같았으면요 조금만 올라가도 증시 폭락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높게 나와도 뭐 이 정도쯤이야 이러면서 올라갔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연말 연초에 이제 비관적인 전망을 많이 내놓는데 그 전망은 늘 바뀌어요. 그 전망을 내놓는 분들도 학교 다니면서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이고요. 사회 나가서는 또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그죠? 뭐 증권사의 애널리스트, 어디 뭐 지점장 아저씨들, 그죠? 경제학자, 뭐 이코노미스트들 얼마나 공부 많이 했겠어요.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전망이 잘 안 맞아요. 왜 안 맞을까요? 오늘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일기예보 예를 들어 드렸는데 평생 수십 년을 그죠? 네. 그 연구한 기상학자 그리고 슈퍼컴퓨터 비싼 거 들여다 놓고 그렇게 해도요 3일 뒤에 거를 못 맞힌다잖아요. 안 그래요, 그죠? 월요일날 저기 일기예보를 딱 보면은 주말까지가 잘 안 맞습니다. 잘 맞는 거는 뭐냐면 이때 추울 거다 그거는 잘 맞아요. 네? 근데 비 온다 뭐 그런 거 잘 안 맞아요. 구름 많다 이거 잘 안 맞습니다. 자기들도 얘기를 해요. 3일 뒤에 건 잘 안 맞는다고. 그러니까 수많은 경제 전망 예측도요 몰라요. 그거 다 틀려요. 그럼 그분들한테도 나중에 실제로 이제 그 상황 변화가 좀 있었을 때
그분들한테도 이제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개인들은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아요. 왜 안 줄까요? 무조건 맞아야 된다는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 욕하지 마시고, 그분들은 또 그런 얘기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먹고 사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너무 나중에 비판하지도 마시고, 또 지금 그런 얘기 듣고 너무 과도하게 불안해하거나 또는 거꾸로 흥분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또 강세장 온다는 말 믿는 사람은 지금 내일 당장 가는 것처럼 행동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대신에 이런 걸 보시라고요. 그전에는 CPI 조금이라는 게 뭐냐면 0.1%예요. 전망치보다 요만큼은 높게 나와도 막 난리 지키면서 폭락했거든요. 이번에는 안 그렇더라 이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이건 예측이 아니고 현상이에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 이거는 믿어야 되잖아요. 맞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뭐 잘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오늘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을까요? 2차 전지 얘네들 때문에 떨어졌어요. 오늘 욕은 하지 않을게요. 2차 전지가 우리나라 지수가 코스피 코스닥 한 1% 전후로 떨어졌죠. 그죠? 보시면 지수 먼저 봐야 되겠죠? 보시면 뭐 지수 떨어졌다고 해서 뭐 크게 네. 달라진 게 없어요. 그냥 횡보. 그죠?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이 안에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뭐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그 2차 전지 잠깐만요. 거의 2차 전지가 제일 많이 떨어졌어요.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보합이잖아요. 보합 전후, 소폭 하락 이 정도고요. 근데 현대차, 기아, 네이버 등 그냥 보합이에요. 근데 2차 전지 대표주인 LG 에너지솔루션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LG화학 마이너스 2%, 포스코홀딩스 마이너스 3%, 뭐 이런 식이에요. 포스코 퓨처엠 마이너스 4%,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도 에코프로비엠 마이너스 5%, 에코프로 마이너스 4%, LNF 마이너스 5%. 나머지는 그냥 괜찮고. 다른 코스닥 대형주들은 뭐 조금 오르거나 조금 떨어졌는데 여기가 난리를 지은 거죠. 네. 잊혀질만 하면 등장해서, 그죠? 이러고 있죠, 그죠? 네. 이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지수는 2차전지대에 빠진 거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2차전지에 대해서 아직도 좋게 생각하시는 개인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뭐냐면, 정말로 2차전지가 앞으로 성장을 하고, 그러니까 전기차가 앞으로 많이 이제 성장을 하고 하겠죠. 언젠가는. 맞죠, 그죠? 네, 기분 나쁘실 수 있는데 들으세요. 주식을 잘 하려면 기분 나쁜 얘기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가장 힘든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아무튼 2차 전지가, 전기차가 앞으로 이렇게 성장을 많이 하고 2차 전지가 앞으로 생산이 많이 될 것 같으면 그 주 원료인 리튬하고 니켈 가격이 최소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거나 아니면 많이 올라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리튬하고 니켈 가격이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왜?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것도 있고요. 제가 이거 작년에도 얘기해드렸잖아요. 작년 아니죠. 올해도 얘기해드렸었어요. 근데 보시면 니켈 가격이 계속 떨어져요. 52주 신고가가 아니고 52주 신저가거든요. 근데 그게 언제 그랬느냐? 재밌어요. 우리나라 2차 전지 고점 찍고 나서 그때부터 여기거든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더 떨어져요. 그러면 당분간 전기차 수요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를 감당하셔야 되거든요. 2차 전지 그쪽에 이제 2차 전지 사랑하시는 분들, 사랑하는 걸 떠나서 2차 전지 그쪽에 중독되신 분들 있죠? 그분들 참고하십시오. 정말로 좋으면 이 니켈 가격이 이렇게 계속 떨어지겠어요? 아니잖아요. 이미 떨어지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2차 전지가 이상할 정도로 많이 간 거예요. 미국을 대표하는 뭐 리튬 2차 전지 관련주들 있죠. 이미 다 이렇게 폭락하고 있었거든요. 또 우리나라만 올라가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무슨 2차 전지 종주국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참고하세요. 네. 아무튼 오늘 지수 하락은 2차 전지 하락 때문이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2차 전지가 아무튼 이제 하락을 하니까 양쪽 지수가 하락을 했죠.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경제 전망이 또 판을 치니까 사람들이 이제 소심한 투매를 한 거죠. 그래서 전체에서 투매 나온 건 아니고 일부 종목들에서 투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걸 볼까요? 잠깐만요. 그냥 아무거나 그냥 막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 준비한 게 없으니까. 예를 들면은 대성창투인데 굳이 이렇게 빠질 필요가 있을까? 아니 3개월 동안 그죠? 10월, 11월, 그 다음에 12월, 한 10일까지 열심히 올려놓은 거를 3일 동안 주정상 때리거든요. 굳이 이럴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죠? 네. 너무 심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 뭐더라? 잠깐만요. 네. 대봉 LS 뭐 이런 거 보세요. 네, 그냥 뚝 마이너스 5% 너무 과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떨어진 건 아닌데 이런 종목들이 꽤 있어요. 한네트 이거 어제까지도 좋았거든요. 근데 오늘 마이너스 6% 나오죠.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서 그냥 뭐라고 해야 되냐면 매수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요. 매도하는 사람이 많았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이럴 때 이제 자 보세요. 또 오늘 밤에 또 많이 들어오셨는데 자, 이 부분만 잘 들어두셔도 돈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종목들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예를 듭시다. 한네트를 여기서 매수를 했다고 쳐볼게요. 여기서 매수하셨으면 계산상 편하게 그냥 5,000원쯤에 샀다고 해볼게요. 여기 5,000원이네요. 그죠? 5,000원에 사셨는데 6,2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수익이 5,000원에 샀는데 6,000원까지 왔으니까 20% 되시겠네요. 그죠? 근데 더 갈 줄 알고 냅뒀더니 오늘 마이너스 6%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수익이 얼마냐? 8%로 줄어들었어요. 20%에서 8%로 플러스 8% 그죠? 네. 12% 사라졌네요. 여기서 고민하시겠죠. 더 내려올 것 같으면 팔아야 되지 않겠어요? 본전 오기 전에. 근데 팔면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이런 음봉이 나오면 수익인 사람도 고민을 한다고요.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음봉이 도대체 왜 떨어졌지? 고민하시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대부분 어디 가시냐면 네이버나 팍스넷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종토방이라고 하죠. 종목 토론방 가서 막 찾으세요. 이게 왜 떨어졌나요? 얘 좀 봐주세요. 막 이러면서. 근데 이게 왜 떨어졌는지 이유를 확인하기 전에 일단 이거부터 보셔야 돼요. 거래가 없죠? 자, 잘 들어보세요. 거래가 없이 떨어지면 대부분 별일이 아니에요. 별일 아니라고요. 근데 이런 얘기는 수도 없이 들으셨을 테니까 여기서 하나 더 첨언을 해드리면 여기서 자,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냥 소심한 투매다. 하도 안 가고 지수는 급락하고 있고 부정적인 경제 전망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불안해서 던지는 거거든요. 누가? 소액주주들이. 그냥 슈퍼개미도 아니고 그냥 일반 소액개미들이 던지는 거예요. 그걸 한눈에 알 수 있는 게 뭐냐? 체결강도예요. 체결강도라는 게 뭔지는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간단하게 나오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쪽은 이제 매도 주문이죠. 이쪽은 매수 주문이잖아요. 네. 매수 주문으로 체결되는 게 있고 매도 주문으로 체결되는 게 있겠죠. 두 개가 똑같다고 했을 때 100이에요. 100%. 근데 만약에 매도 주문 말고 매수 주문으로 체결이 많이 됐다. 그러면 100%가 아니고 150%, 200%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보통 상한가 가잖아요. 그러면은 체결 강도가 뭐 어느 증권사마다 다 틀린데 500%, 1000% 막 이래요. 파는 물량이 없고 사는 사람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매수 쪽에서는 이렇게 매수 주문으로 사는 게 거의 없고 매도 주문으로 이렇게 체결된 게 많다. 그럼 뭐겠어요? 네, 그냥 누군가가 계속 이쪽에다 던진 거예요. 그랬을 때 체결 강도가 낮겠죠?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자, 근데 이제 개미들만 소액주주들만 던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래량도 없고 체결 강도는 낮겠죠? 그죠? 그럼 체결 강도가 낮으면 어느 정도까지 낮아야지 일반적인 거냐? 이거는 종목마다 그때그때마다 컨디션에 따라서 다 틀린데요. 보통 아무리 적게 나와도 50에서 한 70 사이에요.
50에서 70%면은 거의 최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가끔씩 어쩌다 가끔씩 20%나 30% 이하로 나올 때가 있어요. 이거는 10중 8구 바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해되신 분들만 7번 찍어주시고요. 귀찮으셔도 찍으세요. 이거는 귀찮으셔도 찍으셔야 돼요. 이해가시죠? 네. 그러니까 이걸 가서 뭐 종목이 좀 떨어졌을 때, 약간 하락했을 때 이걸 가지고 어디 종토방이나 이런 데 가서 막 검색하시는 게 되게 힘든 거예요. 특히 나이 많으신 분들은 검색하는 게, 젊은 사람들이나 검색하는 게 쉽지, 그죠? 나이 드신 분들은 노안도 오시고, 그죠? 네. 저도 요즘에 노안 왔어요. 예, 나이 드나 봐요, 진짜. 노안이 오더라니까요, 저도. 네. 가까이 있는 거는 안경 벗고 봐야 돼요. 네. 노안 왔어요. 그러니까 검색하러 가기 전에 체감도 딱 보시라고요. 자, 한네트가 31%죠. 뭐예요? 오늘 사는 사람 거의 없고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는데 누가 불안하니까 자꾸 거기다가 톡 던지는 거예요. 왜? 무서워서. 이해가시죠? 그런 거예요. 보면 거의 다 이럴 거예요. 이걸 확인하시라고요. 근데 거꾸로 막 장대 음봉인데 거리 이만큼 터졌다. 그러면 그거는 회사에 전화해 봐야 돼요. 아저씨, 나 여기 주주인데 뭐 100만 원 들고 있다,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네. 나 여기 주주다. 예, 주주님 어떻게 전화하셨습니까? 이거 장대 음봉에 거래 터졌는데 뭐냐고. 빨리 이실 직고 하라고 막 닥달을 해야 돼요. 그런 거는. 근데 이런 거는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누가 나갔나 보네? 이러면서 누가 나갔나 보네? 아유, 좀 버티지 뭐. 네. 그리고 또 왜 던지고 그래? 이러면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오늘 나온 음봉들은 되게 이런 겁니다. 네. 크게 신경 쓸 것도 없어요. 남아토건이라고 이낙연 씨 테마주인데 3% 빠졌죠. 큰 의미 없어요. 근데 거래량을 보시면 거래가 별로 없죠. 그런데 어제보다 거래가 좀 늘었죠. 다시 이낙연 씨 테마주 중에 남아토건을 오늘 잘 보면 3%가 3% 하락을 했는데 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 거래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방금 전에 체결 강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잘 보시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거래량이 어제보다 늘긴 늘었어요. 148%? 그럼 전일 대비 한 50% 가까이 늘었다는 거거든요. 그럼 뭐예요? 소액 주주 중에 일부가 여기서 주식을 팔고 나갔다는 뜻이에요, 이게. 근데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체결 강도를 한번 보죠. 체결 강도가 얼마죠? 44%. 이건 뭐예요? 그냥 일부가 조금 던져서 사주는 사람은 별로 없고 대놓고 누군가 받았겠지, 그죠? 네. 그냥 그렇게 해서 끝났다는 거예요. 이 단기 눌림 또는 단기 조정이라고 하죠. 이게 언제 끝나는 줄 아세요? 자, 조정이 왜 오죠? 사람들 내보내려고. 즉 누군가가 막 열심히 팔잖아요. 그러면 끝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서는 체결 강도가 정말 형편없이 낮습니다. 전 옛날에 이 체결 강도가 정말 낮을 때 있잖아요. 7%도 봐. 7%? 2%도 본 적이 있어요. 2%. 2% 뭐예요? 네. 누가 100주를 팔 때, 매도 주문을 팔 때 매수 주문을 산 거는 2주밖에 안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게 2%니까. 그런 것도 봤어요. 네. 다다음 날부터 상한가 가기 시작하는데 한 3연상에서 5연상 가더라고요. 10년 전 일이라 기억은 잘 안 나요. 근데 종목 이름은 기억이 나요. 네, 한국정보통신이라고. 네. 2%에서 한 7%였을 거예요. 9%였나? 네. 그거 보면서 기겁을 했습니다. 저희 방 보유 종목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체결 강도가 낮으면요 되게 힘들어하세요. 네. 체결 강도가 낮으면 좋은 거야? 들고 있어 보세요. 미친다니까. 왜냐하면 아니 빨리빨리, 그죠? 네, 크리스마스 전에 뭐라도 좀 돈을 벌어서, 그죠? 네, 와이프 선물도 좀 해줘야 되고, 그죠? 애들을 뭐 선물도 사줘야 되고, 부모님 해외여행도 보내줘야 되고, 그죠? 네. 그래야 되는데 미치는 거라. 왜 미쳐요? 빨리 돈 벌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네. 이해가시죠? 네. 그거를 노리고 누르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세력이 일부러 누른다라기보다 그냥 냅두는 거죠. 가만히 냅두면요 개미들은 투명하게 돼 있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하츠 이런 거 볼까요? 하츠가 뭐죠? 저기잖아요, 이거 이준석, 그죠? 근데 오늘 마이너스 5%. 이게 어제까지의 차트로 보면은 왠지, 그죠? 조만간 한번 쭉 올라갈 것 같지 않아요? 쭉 이러면서 차트가 괜찮죠? 거래도 들었다 놨다, 그죠?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제 바닥생활 끝내고, 그죠? 네, 이제 반지하, 이거 어떻게 보면 반지하거든요. 지하실도 아니고 반지하. 네.
반지하에서 이제 지상으로 이제 올라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랬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이런 운동이 하나 떨어지면 들고 있는 분들은 머리가 아픈 거예요. 아씨 또 끌려 내려가는 거냐 뭐 이러면서 그죠? 네. 자 근데 거래량을 보면 어때요? 거래가 없죠 별로? 그건 괜찮은 거긴 한데 어제보다 조금 늘었죠. 좀 전에 보신 저기 뭐야 한네트하고 저기 누구예요? 방금 본 거? 남아토건이랑 비슷비슷하죠? 그렇죠? 이건 뭐겠어요? 이것도 개미들이 좀 투명한 거죠. 그러면 열어보자고요. 뭐를? 체결 강도를. 자, 얼마일까요? 42%. 그럼 이 정도면은 사실상 거의 바닥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더 떨어질 거라고 이제 불안해하겠지만 네. 체결 강도를 잘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게 돈이 아예 안 들어왔으면 모르겠는데 들었다가 났다가를 여러 번 했잖아요, 그죠? 그럼 돈이 들어온 거예요. 돈은 들어왔고 나간 적은 없고. 네, 근데 뭐 들고 있는 분들이 좀 답답했겠죠. 왜 안 가 이러면서 맞죠? 네. 그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세요. 하츠도 싸요. 네, 하츠가 이게 재료만 있으면요 잘 가요. 옛날에 이게 대선주로도 잘 갔거든요. 정책주로도 잘 갔고, 하여튼 미래절에 잘 가요. 정책주도 되고 뭐 하여튼 네. 기회만 있으면 가요. 근데 아무튼 너무 싸. 싼데 여기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요거는 세력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요. 개미들끼리 단합이 안 돼서 그래요. 단합이. 가만히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오늘 다 해봤자 이거 94,000주밖에 안 돼요. 돈으로 따지면 5억 원밖에 안 돼. 5억. 네. 5억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분차트 보시면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아침부터 누가 팔아요. 이러면서 그 마지막에 또 파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누군가는 사주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요? 절대 비싸게 안 사죠. 대놓고 받잖아요. 이런 거 참고하시면 돼요. 하츠하고 남아토건하고 한네트 추천한 거 아닙니다. 네. 또 제 방송 처음 듣는 분들도 오해하시는데 저는 무료 추천 안 합니다. 도움 드리려고 애는 많이 쓰는데 무료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아시죠? 네. 저기 안 될 종목은 얘기 안 하는 거. 이런 데서 뭐 강의하고 있는데 설마 막 급락하거나 그죠? 잘못된 종목 갖고 잘못될 종목을 가지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네. 피해 보시는 일은 없잖아요, 그죠? 네. 하지만 무료 종목 추천한 건 아닙니다.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 테마주가 최근에 좀 재미가 없었죠. 왜 그랬냐면은 어제도 뭐 살짝 얘기해드렸지만 최근에 한동훈 씨 테마주가 좋았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이낙연 씨가 말씀을 많이 하기 시작했고, 그 이재명 씨를 이제 압박하고 공격하는 멘트를 많이 하셨죠. 그러다가 이제 신당 창당 가능성도 언급을 하면서 쭉 왔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11월 중순부터 자 쭉 한번 보면 DTNCRO가 11월 중순부터 급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한동훈 씨 쪽으로 쭉 가다가 11월 말쯤부터 이낙연 씨가 드디어 입을 열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11월 말부터 남선알미늄 우선주인데요. 이낙연 테마주가 들고서 올라갔어요. 상한가도 나오고 잘 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돈의 흐름이 한동훈 테마주에서 한 보름 정도 있다가 이정재 씨하고 밥 먹으면서 이제 막 그러니까 대성홀딩스 모두 막 갔잖아요. 우선주니까 좀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낙연 씨가 입이 트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이제 기자들이 다 어디 갔었어요? 이낙연 씨한테 가가지고 신당 창당 언제 하실 거예요? 이재명 씨 만날 거예요? 이준석 씨는요? 막 그랬잖아요. 만날 거냐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한동훈 씨 기사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죠. 뭐가 있어야 가죠. 네? 아니 연을 띄우려면 바람이 불어야 되고 배를 띄우려면 물이 좀 차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기 누구예요? 이준석 씨, 이낙연 씨 관련주는 밀물이었는데 한동훈 씨 관련주는 잠깐 썰물이었던 거죠. 그렇게 비유를 들면 되겠죠. 잠깐 썰물이었던 거예요. 근데 조수라는 게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낙연 씨 주도 지금 못 갔죠. 부구철강도 보시면 잘 가다가 이러고 있었어요. 왜요? 그 강서구청장 선거로 해서 당을 위기에 빠뜨린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라는 분이
혁신위를 출범을 했는데 혁신위에서 요구하는 걸 하나도 안 들어주고 본인은 자리 지키려고 좀 급급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죠? 그분 마음이 어땠는지 잘 모르겠으나 겉으로 보기엔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좀 시끄러웠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뭐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뭐 주요 의원들, 영남 중진 의원들 뭐 불출마도 안 하고 막 그러니까 지지율 떨어지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장제원이라는 이제 부산 사상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원이 사퇴를 했죠. 전격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모든 관심이 이낙연 씨라기보다는 장제원 씨한테 가 있던 거죠. 장제원 씨는 깔끔하게 말 한마디 하고 불출마 선언하고 집으로 갔고 이제 쉬어야 되겠다 당분간 갔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언론에서 뭐라 그랬겠어요? 그럼 김기현 씨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김기현 씨가 이제 하루 동안 또 시간을 질질 끌다가 아까 보니까 좀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셨대요. 좀 뭐 이준석을 만나고 다니고 막 그런 얘기에서 할 얘기는 아니고 넘어가고 아무튼 그분이 그 오늘 주식시간 끝나고 나서 당대표 사퇴했어요. 시간이 질질 끄는 바람에 당대표 사퇴 말고 뭐 울산 그쪽 국회의원도 불출마 선언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요구가 있던데 그거랑은 지금 대선 조합은 상관이 없으니까 그 얘기는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이틀 동안 이제 모든 이제 카메라가 국민의힘한테 가 있었죠. 네. 그래서 한동훈 테마주 DTNCRO를 잘 보시면 못 간 거예요. 뭐 이틀 올라가다가 말았잖아요, 그죠? 네. DTNC는 그냥 DTNC를 보면 찍어 눌러놨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람들이 던진 거예요. 오늘은 좀 들었다 놨는데, 그죠? 네. 투명한 거죠. 네. 태평양 울산도 흔들흔들. 태평양 울산 되게 웃긴 게 음봉 한 번 나왔거든요, 이거. 이거 하나 나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요즘에 사람들이 겁을 많이 먹어요. 다 그래 다. 그냥 여기 있다가 음봉 하나 맞고 떨어졌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움직인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태평양 울산은 되게 단순한 차트예요. 횡보하다가 음봉 하나 맞고 또 횡보하고 있는 거거든요. 음봉도 뭐 하한가도 아니고 네. 10% 전후짜리 하나 맞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뭐? 근데 되게 이거 들고 사면 되게 힘들어요. 뭐 오픈롤, 인수외부 시스템 이런 것도요. 들고 사면 되게 힘들어합니다. 이 인수외부 시스템도 태평양 울산이랑 같은 겁니다. 같은 케이스죠. 횡보하다가 음봉 하나 맞았어요. 그거 횡보하잖아요. 그 음봉 하나밖에 안 나온 건데 사람들이 이걸 들고 이제 불안해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도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래. 다. 네. 응? 특정 누군가를 제가 가리키는 게 아니라 다 그래요 요즘에. 네. 깨끗한 나라. 네. 그 이거는 계속 횡보 중인데 중간에 음봉 짧은 거 2개 나왔어요. 그 원상 복귀. 여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어요. 그냥 그거예요. DTNC도 마찬가지고. 네. 어쨌든 왜 안 가고 쉬었느냐? 갈 게 없었잖아요. 뭐가 있어야 가지. 이낙연 씨한테 이제 흐름이 좀 갔다가 장제원, 김기현 갔었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조금 끌던 주식들이 한동훈 테마주가 시간에서 좀 올랐단 말이에요. 자 보시면 시간에서 남선알미늄 우선주가 상한가 같습니다. 예. 남선알미늄 우선주 차트를 보실래요? 아주 살벌하게 만들어놨죠. 이렇게 상한가 2개 나오고 음봉 엄청 세게 내려놨잖아요, 그죠? 네. 오늘은 꼬리 달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시간에서 상한가가 왔어요. 내일 또 뽑겠네요. 하여튼 정치 테마주를 하셔야 되겠다 그러시면 이 정도는 각오하고 하셔야 돼요. 이런 상한가 막 되게 많이 먹고 싶으시죠? 이런 상한가, 그죠? 그러면 이런 음봉도 나온다는 거를 꼭 명심하셔야 돼요. 양봉 3개에 음봉 하나는 나와요. 그러니까 상한가 3개에 하한가 하나는 각오하셔야 돼요. 이런 거를 못하겠다 그러면 하시면 안 돼요. 이 재미로 하는 겁니다. 이게 이 재미로 하는 겁니다. 이게 되게 단순해요. 네. 급등락을 하지만 되게 단순한 사태입니다. 네. 근데 어쨌든 시간에서 상한가 나왔네요. 그죠? 네. 원래 이것만 보면은 세상 끝난 것 같은데 제가 어제 얘기 드리지 않았나요? 네. 거래가 되게 많이 터진 음봉 같지만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니라고. 그죠? 기온 수준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시간에서 상한가 갔고 왜냐하면 김기현 씨가 사퇴했잖아요. 김기현 씨가 사퇴한 게 장제원 씨가 불출마 선언하고 김기현 씨가 당대표 사퇴했거든요. 그게 어디로 가냐면 한동훈 씨하고
이재명 씨한테 갔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아니 여기 국민의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언론에서 기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국민의힘 당대표도 강서구청장 선거 지고 혁신위원회를 띄웠는데 제대로 못해서 지지율 떨어지니까 사퇴했다. 이 사람은 사법 리스크가 없는 사람이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왜 사퇴 안 하냐? 이런 압박을 하겠죠. 한대요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당신은 왜 아무것도 안 하냐 이러면서 비명계라고 하죠. 네, 그쪽에 공격하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기자들이 이낙연 씨한테 가서 한마디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이낙연 씨가 제가 성대묘사를 좀 하고 싶은데 참겠습니다. 이분 성대묘사 내가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새해에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다. 욕심대로라면 총선서 제1당을 하고 싶다라고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양양자 금태섭과 연대가 바람직하고 이준석 연대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다. 뭐 이러면서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기사 입력 시간은 오후 4시. 그러니까 주시간 끝나고 그 시간에서 반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장제원 씨하고 김기현 씨 당대표 사퇴한 게 이재명 씨한테는 마이너스인 거예요. 비교되잖아요. 그죠? 네. 김기현 씨가 사퇴를 했는데 깔끔한 사퇴는 아니에요. 어쨌든 사퇴. 오후 한 5시쯤에 전후했으니까 시간 내에서 종목들이 반응을 했겠죠. 자, 당대표가 사퇴를 하면 자리가 비죠. 그러면 이 난국을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씨한테 비대위원장 좀 맡아달라고 누가 얘기했는데 이쪽에서 거절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러나 한동훈 씨의 역할론이 또 부각이 되겠죠. 그죠? 네. 그 예전에 지금은 힘을 못 쓰고 있지만 오파스넷 있잖아요. 오파스넷이 앞에서 크게 갔을 때 왜 갔냐면 한동훈 씨의 역할론이 부각이 될 때 그때 급등을 했었을 거예요. 아마 여기 올라갔을 때가 아마 한동훈 씨 역할론 뭐 그런 얘기 나올 때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총선 출마 기대감도 좀 있었겠지만 무슨 역할론 같은 그런 거였어요. 네. 지금은 이제 엉망이 됐지만 그죠? 그땐 그랬어요. 네. 그래서 시간에서도 보면은 아까 DTNC 아로 같은 게 올랐어요. 여기 밑에 보면은 쭉 볼게요. 남선화면이 우선주 거래대금 많죠, 그죠? 7억 정도. 네. 이낙연 씨 거고 지능기업 EUP는 저기 거긴 해요. 그 오세훈 씨 거긴 한데 거래량이 52주 70만 원어치밖에 거래가 안 됐으니까 패스. 대상홀딩스 5 거래대금 21억. 여기는 저기죠. 한동훈 씨. 그 다음에 DTNC 아로 시간 내에서 5% 급등. 거래대금은 3억. 이런 식이에요. TI 홀딩스 우선주 이건 한 7천만 원어치밖에 거래가 안 됐는데 이것도 한동훈 씨 후발주자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남아산업도 있고요. 남아산업은 거래량이 5천주밖에 안 되니까 좀 그래요. 4% 오르긴 했지만 남선알루미늄이 거래대금 보세요. 많죠? 거래대금이 35억 4%. 근데 부국철강 87억. 그러니까 시간에서는 몇 퍼센트 올랐냐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거래대금이 얼마만큼 있느냐를 보셔야 돼. 거래량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거래대금을 보셔야 돼. 거래대금으로 따지면은 부국철강이 압도적입니다. 밑에 이제 태양금속우, 덕성우드가 3, 4%씩 올랐죠. 이건 누구예요? 네. 한동훈 씨. 그래서 한동훈 씨 거하고 이낙연 씨 관련주가 급등을 했고 반응을 했는데 그거는 김기현 씨 사퇴와 이낙연 씨 새해 신당 창당 얘기를 공식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거는 다 이재명 씨한테 불리하게 작용을 하겠죠. 네. 그래서 대선주가 끝난 게 아니고 쭉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이래서 돈의 흐름이 한동훈으로 갔다가 이낙연 씨로 갔다가 순간 장제원 씨와 사퇴하고 이런 것 때문에 카메라가 그쪽에 가 있어서 둘 다 못 가다가 이제 어떤 이제 결과가 딱 나오니까 그 결과를 갖고 와서 자 이쪽이 호재 저쪽이 호재 자, 당신들 가 그러니까 시간에서 쭉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이제 이해하고 판단하실 정도가 되셔야 되는데 시간은 좀 오래 걸리겠지만 이거를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딜 안 간다고요? 네, 종목 토론방에 안 들어가는 거죠. 종목 토론방에 들어가서 정보들 많이 보시죠? 근데 저는 거기에 정말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는 거기를 쓰레기통이라고 불러요. 쓰레기통. 예, 쓰레기통이라고 부릅니다.
쓰레기들만 모여서 그 뜻이 아니라요. 네. 거기에 나오는 글들이나 그런 게 다 불필요한 거거든요. 그게 쓰레기지 뭐예요. 안 그렇습니까? 네. 깻잎, 그죠? 깻잎을 수확하려고 깨를 심는 밭에 산삼이 났다고 칩시다. 걔는 잡초예요. 엄밀히 따지면. 그게 거기서 왜 나요? 잡초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불필요한 게 너무 많으면 그거는 잡초 쓰레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네, 그냥 잡초인 거예요. 쓰레기통. 네. 네, 그런 데 가서 뒤지지 마시고 이렇게 쭉 보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주식 오래 했지만 장중에 기사 그렇게 많이 안 봅니다. 네. 그렇게 안 본다니까요. 네. 끝나고 나서 6시쯤 되면요, 누가 다 이렇게 정리해 놨어요. 이제 왜 올라가는지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알겠지만, 그죠? 네. 막 순간순간 뭐 5% 10% 급등한다고 해서 또는 5% 10% 떨어진다고 해서 가가지고 막 쓰레기통을 뒤지진 않습니다. 차분하게 지켜보고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실력도 안 늘고요. 설령 돈을 좀 버셔도 나중에 병원비로 다 나가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얘기해드린 걸 좀 정리해드리면, 대선주가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올라갈 건데 사람들이 이제 기다리다 지쳐서 투매를 좀 했다, 그 소리예요. DTNC를 다시 보시죠. 그러니까 DTNC 어디 갔어? 네. 좀만 기다리지. 네? 그걸 못 참고 그냥. 맞잖아요, 그죠? 지금 보니까 그렇죠? 아유, 좀만 참지. 그러니까 여기서 사시는 분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빨리 돈 벌으려고 바닥에 있는 건 안 사요. 왜? 언제 갈지 모르니까. 응? 여기 있는 거 사가지고 마음고생하는 거예요. 사실 별로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21선 깨지고 전저점 깨지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죠? 응? 손절하는 거예요. 손절 안 해도 힘들어가지고 그냥 끙끙거리고 있고, 그 쓰레기통 뒤지고 있고, 왜 떨어졌는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무료 진단 또 요청해야 되고. 그게 뭐예요, 그게? 이게 뭐냐면 경험이 짧으셔서 그래, 경험이. 아무튼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아셨죠? 깨끗한 나라도 어제 음봉 나오는데 제가 웃잖아요. 뭐야 이거 이러면서. 어제 뜬금없이 왜 마이너스 8% 나왔죠? 뭐겠어요? 나가라 이거예요. 오늘은 어떻게 해요? 뿅 하더니 또 올려놨잖아요, 그죠? 15% 급등. 그러니까 이런 데서 단타 치는 것도 재밌긴 한데 너무 단타만 치시면요, 이 흐름을 못 읽어내니까 좀 스윙이나 이런 걸로도 좀 해보실 필요는 있어요. 그래야 실력이 늘거든요. 네. 아무튼 너무 요즘에 이런 짧은 음봉들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나중에 노후에 좀 편안하게 사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주식하시면 골병 된다니까요. 골병 들어요, 골병. 디지털 치매도 오고 막 그런다니까요. 네. 골병 듭니다. 네. 편안하게 하셔야 돼요, 편안하게. 이런 음봉이 나오면 놀고 있네. 아주 해보자 이거지, 요러셔야 돼요. 네. 그리고 요즘에 아까 남산알루미늄 우선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서 제가 어제 우리 회원들한테 그랬어요. 회원들한테 낮에 방송할 때 제가 봐도 좀 헷갈립니다 그랬어요. 저는 뭐 모르는데 아는 척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네. 제가 봐도 헷갈립니다 그랬어요. 사실상 끝난 걸로 보이긴 하는데 거래가 옛날에 비하면 많지는 않아서 아직 끝났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대로 되잖아요 지금. 네, 뭐예요? 제가 맞췄다는 게 아니라 아리까리한 거예요. 네. 근데 딱 제로 나오니까 또 올라가죠, 그죠? 네.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지금 우선주 중에서 코리아 서우 이런 게 급등하는 게 있긴 있어요. 그리고 대상우라고, 대상홀딩스도 음봉으로 끝났고, 음봉은 아니구나. 하여튼 뭐 올라간 거 다 빼고 끝나고 막 별로 안 좋거든요. 근데 대상운하도 상한가요. 상한가 풀리다가 들어갔더라. 우선주가 거의 끝나가요. 네, 저기 대선주 쪽에 우선주가 거의 끝나가거든요. 살아남은 거는 대상우 하나라고 봐요. 이것도 내일 전고점 돌파 못하면 뭐 쌍봉 찍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우선주가 거의 끝나간다는 얘기는, 대선주의 우선주가 거의 끝나간다는 얘기는 대선주에 이제 조정을 받고 있었던 단기 눌림목을 받고 있었던 이제 다른 보통주들이 올라갈 준비가 됐다는 거죠. 맞죠, 그죠? 근데 거기에서 왜 이 종목들이 못 가고 횡보하는지를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투매를 하더라. 네. 그리고 힘들어 하더라, 그 소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선주나 이런 것들을, 특히 바이오 이런 거 있죠? 바이오하고
정치 테마주들은 혼자 사시는 게 힘들어서 전문가를 같이 하시는 게 전문가 고용해서 같이 하시는 게 나은 겁니다. 네, 그래야 쓰레기통을 안 뒤지죠. 네. 쓰레기통 뒤지지 마세요. 네. 그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거 가지 마세요. 네. 거기 뭐 좋은 게 있다고, 그죠? 네.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글 쓰는 걸 보고서 막 좋아했다가 힘들어하셨다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보다 보면은 시간도 뺏기고요. 네. 진짜 눈에 노안 오세요, 노안. 네. 보지 마세요. 아셨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거래 없이 떨어지는 음봉들에 이제 크게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치 테마주, 그 다음에 바이오주도 같이 껴서 얘기해 드릴게요. 정치 테마주하고 바이오주를 잘 하시려면 차트를 잘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차트가 중요하긴 하거든요. 중요하긴 한데 특히 정치 테마주와 누구죠? 여기 바이오주는요. 차트를 잘 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차트를 보고 이해를 한 다음에, 제가 아까 쭉 얘기 드린 게 뭐예요? 왜 이런 차트가 나왔는지 이해를 시켜드렸죠? 무슨 기법 얘기했어요 제가? 아니잖아요. 이걸 쭉 풀하고 설명을 해주잖아요. 이해 맞으면 1번 한번 찍어주시고, 요건 좀 찍어주실래요? 정말 이해하셨나 안 하셨나 내가 궁금해서 그래요 제가. 응? 이해되시죠, 그죠? 네. 기법 강의란 게 아니라 풀어서 설명해 드린 거잖아요, 그죠? 네. 네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바이오주하고 정치 테마주를 잘 하시려면 차트를 무시하는 사람이 수익을 제일 잘 냅니다. 근데 무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를 하고서 무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도 안 가는데 이걸 어떻게 무시해요? 상대방이 사람 사이에서도 상대방이 이상한 행동을 해요. 이제 그 사람이 왜 그러는지를 이해를 하고 있으면 그 사람 행동을 무시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안 싸우고 잘 넘어가고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지혜라고 하죠. 그런 게 지혜죠. 응? 지혜.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주랑 대선 테마주를 지혜롭게 하는 방법은 차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결정적으로 그 차트를 무시합니다. 무시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근데 수많은 개인들은 이걸 보면서 무시를 하나요? 아니요. 이거 하나하나에 다 신경을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치매 걸린다 그랬죠? 신경쇠약으로 치매 걸리신다니까. 근데 전 이거 보면서 웃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 좀 뭐예요? 저희도 좀 세련되게 하는 게 뭐냐면 저희 방에서 그냥 그게 싫은 거예요. 이제 이걸 다 이해를 하긴 하는데 이런 과정이 귀찮으니까 여기서 뭐예요? 전력 매도 때려버리잖아요. 끝. 나가는 거예요. 왜? 이게 싫으니까 이제 이해하는 게 귀찮은 거예요. 이제 옛날에는 이거를 들고요. 10년 전에 제가 전문가 할 때는 여기서 이걸 들고요. 하나도 안 팔아주고 막 설명을 막 해줬어요. 근데 이제 그게 귀찮은, 저도 귀찮고 회원들도 귀찮고. 왜? 이거 말고 이제 새로운 게 많이 있으니까 그냥 후발주자 사는데 뭐하러 이걸 들고서, 그죠? 네, 끙끙거리냐 이거예요. 응? 네, 적당히 팔고 딴 데 가요. 네, 귀찮아서. 근데 이제 일반 개인들은 이제 여기서 들어가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한번 해보시려고 차트 보고 종목 토론방 유튜브를 그렇게 많이 보시는데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차트는 이해하고 결정적으로 무시를 해야, 그래야지 수익이 크게 나십니다. 그게 수익을 극대화하고 그 다음에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차트를 잘 활용하는 방법이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여러분들만의 뭔가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만의 뭐 투자 원칙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만의 스타일을 만들어야죠. 스타일. 그렇죠? 남의 거를 좀 보고 배워서 여러분들만의 스타일을 만드셔야 돼요. 아셨죠? 네,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정적인 이제 비관적인 경제 전망 그만 보시고 차트 보면서 나쁜 생각 그만하시고 돈은 계속 열심히 돌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밤은 편안하게 일찍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만간에 또 이제 추워진다고 하니까 저기 뭐예요, 건강관리 잘하세요. 요즘에 감기 걸리시면은 고생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감기에는 제일 좋은 게 비타민C래요. 근데 주식하는 사람들은 비타민C보다 더 좋은 게 뭐죠? 상한가죠. 근데 상한가를 한번 먹으려면 고생을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건강관리 항상 잘 하시고요. 네.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저희 방으로 빨리 들어오셔서 같이 하세요. 그럼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메일 주소는 제가 좀 이따 여기다가 띄워놓을 테니까 그쪽으로 보시고 궁금한 건 이쪽으로 물어보시면 돼요. 네. 자, 아무튼 편안한 밤 되시고요. 오늘 저기 제 뒤에
방송하시는 그 김 실장님은 오늘 개인 사정이 있으셔가지고 오늘은 쉬신대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쉬신다고 얘기 좀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김 실장님 방송 오늘 이제 휴강입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요. 네. 자,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